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직원이 오래 못 가는 구조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직원이 약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구조가 불안정해서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원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구조 자체가 지속하기 어려운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직원이 오래 못 가는 구조 5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떠나는 이유를 잘 못 보는 경우, 대표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직원들은 오래 못 버틴다. 요즘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보면 사람 문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일하는 기준이 없고,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보상 기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오래 버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을 탓하기 전에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구조, 책임 범위가 모호한 구조. 직원이 오래 못 가는 첫 번째 구조는 책임 범위가 애매모호한 구조입니다.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누가 결정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보고를 해야 하는지 정리된 기준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책임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직원이 항상 긴장 상태로 일을 하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피로가 빨리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구조, 보상 기준이 불명확한 구조. 두 번째 구조는 보상 기준이 불명확한 구조입니다. 얼마를 더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면 어떤 보상이 있는지 이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열심히 해도 차이가 없고 성과를 내도 보상이 달라지지 않으면 사람은 오래 버티지 않습니다. 보상은 금액이 아니라 기준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구조. 대표 감정이 개입되는 구조. 세 번째는 대표 감정이 기준이 되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괜찮다가 내일은 같은 행동이 문제로 바뀝니다. 대표 기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직원이 기준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일을 잘하는 방법보다 대표 눈치를 보는 방법을 먼저 배우게 되는 거죠. 이 구조에서는 조직이 성장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번째 구조, 교육과 매뉴얼이 없는 구조. 네 번째 구조는 교육과 매뉴얼이 없는 구조입니다. 현장에서 흔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면서 배우세요. 하지만 사람마다 경험과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과 매뉴얼이 없으면 실수는 반복되고 재작업은 늘어납니다. 다섯 번째 구조, 대표 의존형 운영. 다섯 번째 구조는 대표가 없으면 문제 해결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표가 없으면 일이 멈춥니다. 이 구조에서는 직원이 성장할 기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회사는 대표 체력만큼만 움직이게 됩니다. 직원이 그러면 오래가는 구조의 기준이 뭘까요?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직원이 오래가는 구조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역할이 명확하고 기준이 정리되어 있고 보상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 합니다. 이 기준이 만들어지면 사람이 안정됩니다. 예, 이거를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입주 청소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딱딱 분리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32평 기준 아파트를 간다고 하자고요. 보통 32평 기준에 3명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남자 팀장이 보통 거실 대창을 맡습니다. 대창을 하시고 여성분이 보통은 이제 주방, 자그마한 욕실을 하시고 나머지 한 분이 그 외의 것들 뭐 거실이라든지 방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역할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수도권에서는 뭐 오전 9시에 한 집을 시작하고 오후 2시에 두 번째 집을 시작해서 하루 2집을 합니다.
사실은 입주 청소는 하루 두 집을 해야 수지타산이라는 게 맞아요. 예. 그래야지 팀장님, 팀원들이 적정 수준의 그 인건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할이 딱딱딱 구분되면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는 딱 하나죠. 추가가 들어왔을 때예요. 예, 추가. 이게 추가가 들어오면 당연히 이 추가의 몫은 팀장님 몫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 추가 부분을 팀장님이 다 가져가시다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 팀원들이 보기에는 왜 그 추가를 같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근데 이거는 적절한 배분을 하시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만큼 지금 제가 제시했던 기준에서 딱 본인의 역할과 지금 이제 배분의 문제, 인건비 배분의 문제가 해결이 잘 되는 경우가 바로 입주 청소예요. 그래서 입주 청소 팀이 잘 꾸려지면 하루에 두 집, 세 집, 또 뭐 간단한 원룸이라든가 기초 바닥 작업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예전에는 사실 몽골 분들을 좀 많이 썼죠. 근데 몽골 분들도 그래요. 그때 당시에 한 집에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뭐 한국 사람만큼 줘야 돼요.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보면 당연히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그분들 환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5천 원, 만 원도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잠수를 많이 타시잖아요. 근데 잠수 타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다른 팀에서 그냥 만 원 더 줄게, 이러면 아유 그냥 잠수 타요. 뒤도 안 돌아봅니다. 이걸 방지하는 게 뭘까요? 제가 만 원을 더 주면 돼요. 간단합니다. 제가 만 원을 덜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절대 그분들은 안 가요, 다른 팀에. 그리고 뭐 그분들이 소고기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뭐 옵션 같은 거 받았을 때 퇴근할 때 소고기 뭐 한 근 정도 사드리고, 뭐 회식 때 소고기 사드리고, 뭐 애들 있으면 과자 봉다리 하나 사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뭐 팁이라면 팁이죠. 근데 이제 말을 너무 좀 제가 너무 쉽게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예. 그런 작은 거 하나에도 팀이 와해될 수 있고 또 돈독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입주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특수청소랑 전기청소 쪽이죠. 여기서는 역할이 이렇게 딱딱딱 구분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제 경험상 팁으로는 초보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청소를 A라는 사무실이 있어. 근데 평균 소모 시간이 1시간이야. 근데 초보가 들어가면 뭐 2시간에서 3시간 걸리거든요, 사실. 동선 문제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실력 자체가 좀 아직까지는 하이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는 2-3시간이라니까 거기에 합당한 이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착각과 오만입니다. 본인이 능력이 없는 거를 그거를 대표 탓이나 팀장 탓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제가 본인이 대표 혹은 팀장님이 보여주시면 돼요. 자 봐라, 내가 1시간 안에 끝나지 않냐. 특수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후드, 식당 후드 청소를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구짜리는 1시간 안에 끝나요. 빨리 하면 뭐 30분 안에 끝납니다. 근데 초보 딱 들어갔어. 5시간도 걸리고 뭐 10시간도 걸리고 그래요. 모르니까, 초보니까. 근데 그게 본인 탓이지 그 일을 준 대표 탓이나 팀장 탓인가요? 그걸 왜 탓해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근데 무조건 그 친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거를 설명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평균 시간이 이렇게 걸리고 내가 한번 이거에 타당하다는 거 직접 보여주시면 돼요. 그걸 이해하실 수 있는 팀원을 구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팀원을 구하시게 되면 지금 말한 구조가 다 엉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업이든 초보를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교육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금수저가 자동차를 타고 시작한다면 흙수저는 기어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업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받게 되면
자동차를 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 탓하겠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뭐 일당을 다니면서 차근차근 배우셔갖고 뭐 1년 안에 고수가 될 수도 있고 뭐 3년 안에 고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을 줄여주는 건 교육이, 아니, 교육을 받으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일편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가 되면 사실은 일이 재밌죠.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고객과의 마찰은 청소업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요. 이 팀원들의 마찰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예, 단 3년차 이상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정리를 해드리면 직원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이유를 사람 문제로만 보면 해결은 어렵습니다. 구조가 먼저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임 범위, 보상 기준, 운영 방식, 이 세 가지가 명확해지면 조직의 안정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사람을 붙잡는 것은 말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